자, 예비시행 5번부터 10번 문제, 이원론, 데카르트 이원론 반박하는 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뭐 되게 일단은 우리 인문 지문 중에서 논리학 지문이랑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원론, 이론론 요 지문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런 글들 읽을 때는 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특징들을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각각이 어느 입장에 해당되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들어갈게. 자, 첫 번째 단락. 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 뭐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글을 이런 데서 좀 요소를 다시 한번 봐봐.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다른 존재는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닐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얘기도 같이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만이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야. 자,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표현인데, 여기도 이제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과연 물질, 곧 육체라는 표현을 썼어. 그 얘기는 물질과 육체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 다른 개념으로 본다. 그렇지,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가라는 얘기도 있어. 자, 여기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얘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라는 것은 여기서 물리적인 체계는 곧 무엇과 같은 의미로 또 쓰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위에 나온 육체.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온 물질, 육체, 물리적 체계가 다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정신은 이것과는 구분이 되는 별개의 대상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좀 보기 편하게 하면 얘들이 한 놈이 되는 거고 요 놈이 또 다른 한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은 얘를 같이 지니고 있는 거지, 유일하게. 자,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어. 여기 물리적인 게 있는데 정신은 비물리적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 자,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화학적 조성을 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자, 화학적 조성 이런 것들은 무엇의 특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육체의 특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즉 물질, 육체, 비물리적인 체계, 요게 바로 원자로 이루어졌다. 다음에 화학적 조성을 띈다의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정신은 이것과 반대로 비물리적 대상으로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이원론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원론의 입장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이원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이원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 왜 여기서 정리하냐면 이의 견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이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내용이 바뀌면 끊어주고, 여기까지 이원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 이원론에 주장하는 내용은 인간은 정신,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이건 이원론의 입장인 거지. 그리고 정신은 물질, 그 육체와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도 이원론의 입장인 거고. 다음에 기억해 보면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도 이원론의 입장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다 이원론인 거야. 자, 이에 견줘서 동일론은, 다음부터는 동일론 얘기야. 이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도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다시 읽어보면 정신은 육체와 독립됐다, 독립되지 않았다? 독립되지 않았다. 이건 동일론 입장이고, 그러면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 그것이 이원론의 입장이었던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어?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봐. 이원론이 있고 동일론이 있어. 이원론은 육체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야. 근데 동일론은 육체는 곧 정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 둘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입장인 거야. 자, 내려가도록 합시다. 이어서 자,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되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대. 여기서 무엇에 해당되는 게 뭘까? 그렇지, 정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정신이. 그러면 우리 여기 부분 다시 볼게.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정신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이거 동일론의 입장인다. 그렇지. 동일론이야. 자, 이 동일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 마찬가지로 여기 정신인데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렇지. 동일론인데 동일론은 정신이랑 육체는 같이 있어. 이런 입장이잖아. 근데 이런 입장인데 정신이 따로 있을 걸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내가 다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되는 거지. 여기 주자.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 그것에 해당되는 건 역시 뭐야? 정신. 그렇지. 정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 이 바로 어느 입장? 그렇지. 이원론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동일론은 이원론이 하는 주장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깨뜨리면 되는 거야. 정신이 있다고 말하면 왜 있어? 라고 하고 그거 깨면 되는 거고 또 있다고 하면 그거 깨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그렇게 반박하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내려가도록 할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글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위에서 이원론 나왔고 그 다음에 동일론 나왔어. 그런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 무슨 얘기? 동일론은 이원론을 그런 식으로 반박한다. 그럼 이 다음부터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반박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원론에서 정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일론이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지.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원전한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안 보이지. 그렇지. 당연히 안 보여. 그렇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대. 이게 원전한 X선의 특징인 거고. 자,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정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 하지만 그것을 정신을 가정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정신이 따로 있다 없다. 그렇지. 있어야지만 뭔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하는 거야. 자,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했어. 이름 그대로야. 동일자는 동일한 자겠지. 동일한 것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식별 가능한 특성이 있다면 두 대상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자, 계속 볼게. 이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 이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물리적 대상은 없고 정신만 가진 특성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그렇지. 물질과 정신이 동일하다, 별개다. 그치, 별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동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정신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입장이잖아.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입장하기 위한 입장이란 말이야. 원리란 말이야. 그 얘기는 이 원리는 동일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겠어? 아니면 이원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겠어? 그렇지. 이원론의 근거가 되는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이원론의 근거가 돼. 주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일론에는 이걸 뭐 할 거야? 반박을 하겠지. 그렇지. 여기서 사실 읽어보면 이런 특성이 있다고.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런 특성이 이제 누구한테도 있다. 동일론 입장에서는 물리적 대상이 갖지 못할 특성이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물리적 대상의 특성 이런 거 가질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신의 특성 이런 것들을 물리적 대상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반박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대표적인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라고 했어. 일단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 볼 거 여기 그런 특성에 해당되는 특성이 뭔데? 정신만이 갖는 특성. 즉 여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 이게 바로 그런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그런 특성으로 즉 정신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무엇과 무엇을
첫 번째 언어와 두 번째 수학적 추론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지. 즉 데카르트는 언어와 수학적 추론은 무엇만의 특징이다. 그렇지. 정신만의 특성으로 본 거야. 그래서 요것도 정신과 관련이 있고 다음에 수학적 추론도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육체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인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본 거지. 그러 나가 나왔어. 그러 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지. 반대란 얘기잖아. 그 얘기는 육체나 물리적인 대상들도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물리적인 대상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러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끊어주고 내용이 달라지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원론자와 관련된 데카르트의 입장인 거야. 언어, 수학적 추론은 정신만이 가능해. 이런 입장이었던 거야.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자,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이게 정신만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물리적인 대상들을 갖지 못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약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자, 내려가 볼게. 자,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해서 컴퓨터 언어라는 표현이 있어. 컴퓨터는 아까 전에 그렇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였단 말이야. 근데 이 물리적인 체계가 뭘 쓰고 있는 거야?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주장에 대한 1번 반박으로 볼 수가 있어. 즉 여기 언어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지. 자,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한데 그렇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라고 했어. 다시 무슨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렇지. 종류의 차이는 없고 정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잠깐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돼. 뭘 정리해야 되냐? 자, 동일론도 정신이 있다 없다. 있다. 무엇랑 같이 있다. 즉 육체, 물리적인 거 같이 있다는 입장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요거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언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자, 됐으면 넘어갈게. 자, 한편 정도,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종류는 다르지 않다. 인간 언어랑 같아. 종류는 같은 종류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지. 자, 한 편 나왔으니까 또 한번 쭉 끊어주고 내용이 또 달라지니까 한 편. 좀 전에는 언어적인 측면을 반박했잖아. 그럼 이 다음에 무엇을 반박해야 돼? 그렇지. 수학적 추론을 반박하는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지. 자,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었대. 일단 여기서 그런 원리에 해당되는 것. 항상 지시어나 접속어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 여기서 그런 원리라는 건 어떤 원리야? 그렇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에 해당되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데카르트를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 이 기계는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정신적인 거. 특히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이 기계는 수학적 추론이 가능한 거지. 수학적 추론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기계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였어? 물리적인 거였어? 그렇지. 물리적 체계지. 그렇지. 수학적 추론이 가능한 물리적 체계가 등장하는 거야. 데카르트는 물리적 체계인 컴퓨터, 기계가 수학적 추론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한 거지. 솔직히 생각해보면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는 것도 슈퍼컴퓨터가 수학적 추론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방향 이런 거 다 알아낸 거 아니야. 인간보다 똑똑하지. 자,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정신인데 독립적인 정신이야.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정신을 따로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굳이 정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여기서 더 복잡한 것이란 건 무엇에 해당되겠어? 위의 내용을 볼 때. 그렇지. 바로 위에 나왔던 바로 이거지. 여기부터 독립적인 정신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 독립적인 정신. 이것이 바로
더 복잡한 것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이거 가정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언어와 수학적 추론의 설명이 가능해진 거지. 자, 이렇게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 여기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도 뭐겠어? 그렇지, 정신. 독립적인 정신이 되는 거지. 이것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따라 의해서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원리가 두 가지 원리가 나왔잖아. 지금 여기서는 단순성의 원리. 위에서는 무슨 원리가 나왔는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누구의 근거가 됐었어? 그렇지, 이원론의 근거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단순성의 원리는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건 누구의 근거가 되는? 그렇지, 이것은 동일론의 근거가 되는 원리에 해당되는 거지. 자, 다음 구절 또 내려갈게요. 자,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라고 했어. 자, 참, 그 머릿속에 정리 한번 좀 하고 넘어갈게. 우리 글의 시작 부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 그 질문이랑 또 그렇지. 그렇지. 정신은 육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지. 좀 전에 글을 봤을 때, 위에 논증을 봤을 때는 이 글의 입장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 아니다? 아니다는 입장이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컴퓨터 같은 완전히 기계적, 물리적인 체계에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라고 했지. 위의 내용을 봤을 때는 가질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있다 입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왜? 컴퓨터가 뭐도 했어? 언어도 하고 있고, 수학적 추론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 물리적인 것 안에 정신도 있고, 물리적인 체계가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정신적인 것을. 자, 계속 넘어갈게. 자,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한 또 다른 논증으로, 계속 데카르트는 자기 입장 얘기해야 되겠지. 이원론. 자, 이런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한 또 다른 논증으로, 다음에 이 구절.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을 의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들었대. 그 얘기는 둘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성이 같다는 얘기야,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지, 특성이 다르다. 즉, 육체의 특성과 정신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요 원리에 따르자면 둘은 동일한 존재이다, 별개의 존재이다. 그렇지, 별개의 존재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동일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식별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면 둘은 같지 않다. 그렇지? 식별이 가능한 특성이 있잖아. 한 놈은 의심 가능. 또 다른 놈은 정신의 의심이 불가능. 그렇지? 그러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여기서 하나, 의심 가능한 하나에 해당되는 건 육체와 정신이야. 그렇지? 육체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하나에 해당되는 건 그렇지, 정신이고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누구의 입장에 따르면? 데카르트, 그리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 여기 따르다면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의 입장이었던 거야? 데카르트의 입장이었다면 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그 부분에 해당돼. 자,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다산 누군데? 그렇지, 정약용의 호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나온 거지. 그렇지. 이 둘의 존재를 한번 좀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즉, 비유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비유한 이유는 위에 나온 육체와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야. 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대. 그 얘기는 정약용은 뭐 정신과 육체 중에서 무엇을 빗대어 보자. 그렇지. 이건 의심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다시 봐봐. 의심하지 않더라도라고 했으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지. 의심하지 않는 거 위에서 뭐, 육체였어, 정신이었어? 정신을 의심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약용은 정신을
비유한 이런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그렇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다산은 의심이 가능한 존재니까, 다산이 썼다는 건 의심이 가능한 거니까, 요 다산이 썼다는 것은 무엇을 비한 걸로? 그렇지, 육체를 비한 걸로 볼 수 있지. 즉 하나는 의심 가능한 거, 다른 하나는 의심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어. 자, 다음 넘어가서, 자,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끊어서 봐야 돼. 뭘 끊어서 보냐면, 자, 여기부터 볼게.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까지만 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 썼는데 안 썼다. 이거 자체는 모순이야, 모순이 아니야? 그게 모순이 되지. 썼는데 안 썼다.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모순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모순이다 아니다. 아니라 의심은 모순이 아닌 거야. 무엇이다와 아니다가 동시에 있는 건 모순이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야. 자,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아이 젠장. 그걸 어렵게 썼어. 이중부정 지우면 되겠지. 보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지우고 나면 그렇지. 정약용과 다산은 동일한 존재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다시 보면 정약용은 아까 전에 무엇을 비유한 거? 그렇지. 정신. 다산은 육체.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한 거. 그렇지. 다산과 정약용이 동일하듯이 정신과 육체는 어떻다? 동일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동일론의 입장이 되는 거지. 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왜 같은데? 아까 한 놈은 의심이 가능하고 한 놈은 의심이 불가능했었는데 왜 똑같은 거야? 특성이 다른데? 라고 하면 계속 읽어볼게. 자, 이 다음부터 그 근거야. 둘이 왜 동일한 존재냐? 정약용과 다산이 왜 동일한 존재냐에 대한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자, 읽어보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 이 원리는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특성이 우리 여기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특성. 다시 한번 봐. 우리 윗길에서 정신과 육체가 식별 가능한 특성으로 데카르트가 두 번째로 내세운 게 한 놈은 육체는 의심이 가능하다. 정신은 의심이 불가능하다. 즉 의심 여부였거든. 여기서 식별하는 데 사용된 특성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의심 여부였어. 의심 여부. 의심 가능 여부였지. 가능 여부. 이런 특성이 다음에 중요한 구절 이거. 의심이나 혹은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적용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좀 전에 식별하는데 의심 가능 여부를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는 적용이 안 된대.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둘은 여전히 그렇지. 다른 존재다 같은 존재다. 그렇지. 같은 존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독립적으로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께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글이 쉽진 않았어. 자, 되었으면 밑에 문제 빠르게 확인하고 쉬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 5번 문제. 자, 독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시한 거. 어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1번부터 봐. 감정을 정화하기에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 이라고 있어. 감정을 정화. 우리 이 글 읽으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기분이 좋아져? 아니란 말이야. 이거 읽고 감정의 정화가 느껴지면 이건 뭐 거의 소시오패스. 정신병원 가야 돼. 심각한 거야, 이거. 다음 2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야, 씨. 이런 글 가지고 친구하고 얘기하면 이거 연을 끊자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지금 이거 읽고 나가지고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잖아. 표정은 싸해지고, 그렇지? 이 인간관계 망치는 지름길. 이게 안 돼, 이거. 유지 안 돼. 다음 3번. 자,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여기까지 되겠지. 다음에,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한 글이라는데, 요 글 읽어보면 기술 얘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긴 있었지. 그렇지. 아까 수학적인 추론 관련된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아니지. 그렇지. 이건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지워야 되는 거야. 다음 4번 보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이라는데, 뭐 이게 정신과 육체가 사회현상의 원인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거리가 멀고. 다음 마지막.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증하겠다고 했어.
즉 인간이라는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지녔다. 그런 입장인 거고. 반면에 동일론 입장에서는 그냥 육체만 있으면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럼 사물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면 도움이 되겠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어. 자, 되었으면은 넘어서 6번 문제 넘어서 자, 적절 넘어서 1번 보면 자,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한 일이야. 근데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모순이 돼야 안 돼. 의심하는 건 모순이 안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 O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자, 항상 나머지 선택지들도 왜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돼. 왜 아닌가? 2번 볼게.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OX. 뭐 때문에 안 돼? 그렇지.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엔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엔 정신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인간만이 정신과 물질적인 게 함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지. 다음 3번.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원자는 아까 전에 원자는 비물리적인 거였어. 물리적인 거였어. 물리적인 대상, 육체의 특징이었던 거지.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원자 때문에 아닌 거야, 이거는. 다음 4번. 4, 5번은 그냥 읽어보면 돼.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대. 다시.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아. 그럼 둘이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특성을 갖더라도 그들은 다르다고 말할 리가 없겠지, 그렇지? 특성이 같으면은, 즉 식별 불가능하면 둘은 동일자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다음 5번.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렇지? 안 할 거라고 본 거지. 추론하려 예상을 못 했을 거야. 자, 되었으면 옆으로 넘어가셔서 7번 문제. 자,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동일론자들은 우리 이 기억이라는 게 글의 시작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야. 글의 시작 부분에 컴퓨터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동일론자 입장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다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정신을 가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는 살아남고 4번, 5번에서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는 지워줘야겠지. 그래서 답은 일단 1, 2, 3번 중에 답이 있어야 돼. 자, 일단 우리 남은 거 1, 2, 3번의 차이점. 인간과 같으느냐, 인간과 달리냐, 인간과 종류가 다르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일단 쉬운 거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은 정신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인간은 정신이 있으니까 달리라는 표현은 잘 지워줘야 되고. 다음 남는 거 인간과 같은 정신이야,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이야인데 우리 아까 전에 그 컴퓨터 언어 부분 생각하면 돼. 컴퓨터 언어도 정신, 물리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언어는 우리 컴퓨터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 종류는 그렇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가 나타난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건 종류가 다른이라 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야지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1번과 3번 요거 판단하는 게 까다로워. 그 컴퓨터 언어 부분을 꼼꼼히 읽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야. 다음 8번 넘어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위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는데 자 우리 이쯤 돼가지고 지금 이게 정줄을 놓거나 정줄을 놓거나 하품을 하거나 큰일 나는 거야. 왜 우리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은 3세트는 풀어야 되는 거야. 비문학, 지구력 3세트는 쭉 이렇게 풀어야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이거 집중력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한 세트도 안 끝냈는데 지금 벌써 하품하고 큰일 나. 자, 보자. 자, 보기를 위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을 하는데 자, 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대. 자, 이거 봐봐. 악령과 그 다음에 병원체가 있잖아. 병원체는 물리적인 대상이야, 정신적인 대상이야? 그렇지. 얘는 물리적인 거지. 육체에 해당되는 거지. 물질적인 거야. 악령이 뭔 뜻인데? 악한 영혼. 영혼은 물리적, 비물리적?
비물리적, 즉 정신적인 거와 관련돼 있지. 자, 그 독립적인 정신 같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만 있다면은 감염병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대. 자, 이것과 관련해서 1, 2, 3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서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겠고 이러는데 복잡한 걸 가정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면 그걸 가정하지 말아라. 이게 단순성의 원리잖아. 즉 복잡한 악령을 가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병원체만 가정하니까 설명이 됐지. 그러니까 단순성의 원리가 맞는 내용이 되겠지. 다음 2번.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가능성을 모두 다 이게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고 이러는데 우리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정신적인 게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다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 이것은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원론의 입장이겠지. 근데 그것을 반박하는 것은 동일론의 입장이 되는 거지. 동일론. 즉 동일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다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했지. 그렇지? 이원론에서 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반박을 하면 됐었어. 조목조목. 그래서 모두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이러면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야. 다음 3번.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요 병원체만 가정을 하면 여기 병원체만 가정하면 감염병이 다 설명이 되니까. 자, 다음 넘어서. 자, 4번 보면. 자,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 안 돼. 모순이란 말이야. 그렇지. 얘는 모순이야. 자, 그런데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돼, 안 돼? 이거 되지, 그렇지. 왼손, 오른손.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사라졌다. 가능한 거야. 이건 모순이 돼, 안 돼? 그렇지. 이건 모순이 안 되지. 자, 4번 보면 나에서 이 문제 이거 중요해.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요. 일단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라고 얘기했어. 다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마지막 부분 생각해봐. 그래 가장 끝부분.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 언제? 그렇지.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 근데 우리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왼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생각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생각이 포함되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어. 그래서 4번의 근거를 찾을 땐 요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나머지 5번. 5번 그냥 읽어보면 되지.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즉 태양이 있다 없다. 다음에 모순이 아닌 것. 왼손 오른손 얘기. 이것은 모순이 아니지. 자, 다음 마지막 5번. 아니고 5번 9번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문제가 많구나. 자, 빠르게 봅시다. 자, 이들은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는데 이원론의 입장에서 보여야 되잖아. 이원론. 얘 같은 경우는 정신이 존재한다. 정신만의 특성 얘기 있어야 되는 거야. 1번 읽어보면 여기 주체 이해하고 사용하는 이게 이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원론의 입장이 되는 거지. 다음 2번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감성적 측면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원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어. 다음 3번을 좀 읽어볼게요. 3번이 답인 이유를 보면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줄 쳐봐.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시 봐봐. 정신 차리고. 자,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동일론 입장이야? 이원론 입장이야? 그렇지. 이거 이원론 입장인 거지.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여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 동일론과 이원론 중에 누구 입장?
그렇지. 이거 이원론의 입장인 거죠. 그렇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동일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어. 자, 이어서 다음 거 넘어가면 4번, 5번. 자, 4번.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가, 바로 해당되는 부분 볼게요. 이거 선택이란 단어. 선택이란 단어를 통해서 요거, 이원론의 입장에서 비판이 가능한 거고,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자기가 창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모방이다. 이런 입장에서 비판이 가능하겠지. 자, 되었으면 밑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문제다. 자, 10번 보고 좀 쉴게. 자,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는데 A 부분 보면은 어우, 눈 아파. 너무 적다. A 부분.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원자나 그다음에 액성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유사한 특성이 맞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거 물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물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 그래서 1번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B 넘어가면 B는 기계지. 기계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맞는 내용이 되겠지. 다음 3번 C를 보면 C로 넘어가면 또렷하게 존재한다. 다시 읽어볼게. 하나 둘 셋 넷 A의 다음 단락 A 다음 줄. 자,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한 또 다른 종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다음에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정신이 무엇과는 별개로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물질과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화학적인 조성을 띄어야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심지어 이거 봐봐. 정신이 화학적인 조성을 띈다는 거. 우리 화학적인 조성은 이건 물리적인 것의 특징이었어? 비물리적인 것의 특징이었어? 그렇지. 물리적인 것의 특징이란 말이야. 즉 이렇게 화학적인 조성을 띄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은 동일론의 입장이 되는 거지. 왜? 동일론은 육체랑 정신이 같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표현은 동일론에서 할 말이지 지금 이원론의 입장이란 말이야. 이건.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써야겠어. 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